위아래로 이상하게 흔들리던 택시 트렁크, 그리고 모른 척 지나치는 시민들. 그때 딱 한 사람만이 멈춰섰습니다. 늙은 노인 기사들만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던 조폭들. 결국 잘못된 상대를 건드린 겁니다. 문제는 그 남자가 과거 특수부대 전설이었다는 거죠. 택시기사의 숨막히는 추격전과 조폭들의 복수.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서울 외곽 택시 승강장. 햇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입니다. 65세 택시기사 정만수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주름진 손으로 낡은 보온병을 꾹 쥐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작되는 그의 하루는 항상 비슷했어요. 이혼 후 혼자 살며 딸과도 멀어진 채 조용한 삶을 이어가는 그에게 오늘은 이상한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만수의 손에 들린 낡은 보온병은 20년 넘게 그와 함께한 오래된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군 시절부터 써온 물건이었죠. 아침마다 집에서 커피를 직접 내려 담아오는 그만의 소소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커피 향을 음미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서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 한 대가 흰 선을 그리며 지나갔어요. 자유롭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정만수는 문득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한때 그도 꿈을 쫓아 달렸던 때가 있었죠. 다른 기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정만수는 언제나처럼 혼자였어요. 그렇게 지내는 게 편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은 그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민간인들과 대화하는 것이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겪은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는 설명하는 것을 포기한 지 오래였어요. 오늘도 그는 승강장 가장자리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마치 그만을 위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그곳에 앉지 않았죠. 정만수의 조용한 눈빛과 단단한 체격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묻지 않았어요. 만수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 택시회사 관리실에서 나온 최 과장이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최 과장은 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만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다른 기사들에게 오늘의 공지사항을 전달하러 갔어요. 시계는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오후 교대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하루는 대개 오후 2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운행은 젊은 기사들에게 맡기고 그는 주로 저녁 시간대를 담당했어요. 밤에 일하는 것이 편했죠.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대화를 줄일 수 있었으니까요. 택시 한 대가 승강장에 들어와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택시에는 동료 박 기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는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는 베테랑 기사였어요. 그는 정만수보다 더 오래 이 일을 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만수는 그저 무심히 바라봤을 테지만 오늘따라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박 기사의 택시가 신호등에서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트렁크가 요란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만수는 처음엔 짐이 흔들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엔 다른 무언가, 마치 도와달라는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정만수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단련된 그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정만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지만 오늘따라 그의 마음이 심상치 않았어요. 박 기사는 칠순의 나이에도 건강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 기사였죠. 그런 그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늦게 출근했고 평소와는 다르게 인사도 없이 조용했어요.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했고 어딘가 아픈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만수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박 기사님, 오늘 좀 늦으셨네요? 아침에 정만수가 물었을 때 박 기사는 그저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었어요. 평소라면 아이고, 이놈의 관절이 말썽이라 하며 웃음기 가득한 대답을 했을 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수상한 남자들과 함께 탄 모습을 본 것도 이상했죠. 낯선 남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정만수의 직감이 위험을 알려왔어요. 정만수는 재빨리 자신의 택시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박 기사의 택시를 뒤따랐어요. 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차를 몰았습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그에게 이런 은밀한 추적은 익숙한 일이었죠.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심장은 예전과 다르게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아드레날린이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침착하게,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킨다. 정만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그의 손은 핸들을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어요. 20년 전 그는 군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원이었습니다. 국경 지역의 비밀 작전부터 해외에서의 구출 임무까지 그는 수많은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시절의 기억은 희미해졌습니다. 오직 젊은 시절 실패한 구출 작전의 기억만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날은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정만수의 팀은 납치된 외교관을 구출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적의 매복이었죠. 총성이 울렸고 정만수의 가장 친한 동료 이상훈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정만수는 그를 구하려 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팀장은 철수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이상훈을 두고 떠나야 했어요. 그날 밤의 기억은 정만수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그의 한숨이 차 안에 퍼졌어요. 동료를 구하지 못했던 그날의 기억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특수부대를 떠났고 평범한 택시기사로 살아왔죠. 하지만 오늘 무언가가 그의 본능을 다시 깨웠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는 번화가를 지나 점점 한적한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정만수는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백미러와 주변 상황을 번갈아 확인하며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본 택시 운전사는 정만수가 알던 박 기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만수는 확신했어요. 박 기사는 분명 트렁크 안에 갇힌 상태였고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운전 중인 남성의 손등에는 커다란 문신이 있었어요. 해골과 칼이 교차된 그 문신은 분명 조폭의 상징이었습니다. 조폭 특유의 복장과 말투, 날카로운 눈빛까지 정만수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택시 운전이 아니라 납치였습니다. 정만수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왜 박 기사를 납치한 거지? 돈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박 기사는 위험에 처해 있었고 도움이 필요했어요. 정만수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택시 납치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서울 택시 번호 서울 38바 4885가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납치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용산구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네, 상황을 알겠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출동 가능한 인력이 부족해서 도착까지 10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위치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분이면 너무 늦을 수도 있었어요. 정만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한번 그는 자신의 손으로 상황을 해결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엔 늦지 않겠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군인의 기질이 되살아났어요. 정만수는 조심스럽게 간격을 유지한 채 그 택시를 추격했습니다. 택시는 예상과 다르게 번화가를 지나 골목길로 빠져들었어요. 좁은 골목길에서 정만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발각되면 박 기사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골목길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골목이었어요. 정만수는 헤드라이트를 끄고 소리 없이 차를 몰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은밀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의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났습니다. 귀는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으려 했고 눈은 어둠 속에서도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택시가 한적한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정만수도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어요. 그는 백미러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조폭 2명이 택시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더니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트렁크에서 거칠게 발버둥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만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사람이 갇혀있는 소리였죠. 그 안에 박 기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정만수의 얼굴에 긴장감이 맴돌았어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트렁크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박 기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조폭들은 서둘러 담배를 끄고 다시 차에 올랐어요. 택시는 다시 속력을 높여 달렸고 갑자기 골목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정만수는 잠시 시야에서 놓쳤지만 곧 직감적으로 후미 골목 주차장을 의심했어요. 그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만수는 주차장 주변 건물 그림자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의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스텔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택시와 조폭들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처리만 하면 됩니다. 주차장 근처에 숨어 있던 정만수의 귀에 운전자의 전화 통화 내용이 들렸어요. 처리라는 단어에 정만수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박 기사의 목숨이 위험했어요. 정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20년 전 특수부대에서 배운 호흡법이었죠.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차에 접근했어요. 조폭들은 전화 통화를 마치고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정만수는 그들이 박 기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만수는 행동에 나서야 했어요. 정만수는 조폭들이 담배를 피우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트렁크로 다가갔습니다. 오래된 택시 트렁크는 의외로 쉽게 열렸어요. 내부에서 박 기사가 질식 직전의 상태로 눈을 떴습니다. 입과 손발이 테이프로 묶여 있었죠. 정만수는 재빨리 박 기사의 테이프를 풀어주었어요. 박 기사님, 괜찮으세요? 정만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기사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수 씨, 어떻게 알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상처가 있었어요. 분명 저항하다가 다친 것 같았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해요. 먼저 여기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정만수는 박 기사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박 기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정만수는 그를 어깨에 둘러매고 조심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구조 현장을 뒤늦게 알아챈 조폭 중 하나가 정만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봐, 뭐 하는 짓이야? 남자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어요. 정만수는 순간적으로 몸을 낮추며 상대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20년 전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는 재빨리 특수부대식 제압 기술로 상대를 눕혀버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정만수의 목소리에는 강인함이 묻어났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조폭의 팔을 뒤로 꺾어 고정시켰죠. 다른 조폭이 달려들려 했지만 정만수의 눈빛에 압도되어 주춤거렸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택시기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특수부대원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에는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뭐야? 주춤거리던 조폭이 물었어요. 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정시키고 있던 조폭의 팔을 더 강하게 꺾었어요. 남자는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이 순간 정만수는 박 기사와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는 조폭을 완전히 제압한 후 타일을 사용해 그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항상 차 안에 비상용으로 몇 개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죠. 너도 이리 와. 정만수가 남은 조폭에게 말했어요. 그 남자는 잠시 도망갈까 고민하는 듯 했지만 정만수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순순히 다가왔습니다. 정만수는 그의 손목도 마찬가지로 묶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만수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늦게나마 현장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종료되어 있었죠. 경찰들은 조폭들을 체포하고 정만수와 박 기사에게 상황을 물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혼자서 이 상황을 해결하셨다니요. 인터뷰 좀 해주시겠어요? 한 경찰이 정만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만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건 기사화되면 안 됩니다. 그냥 시민의 의무를 했을 뿐이에요. 박 기사님이 안전한 게 중요합니다. 경찰은 아쉬운 듯 했지만 정만수의 의사를 존중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진술을 위해 서해 오셔야 할 겁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필요한 일이라면 협조하겠습니다. 박 기사는 구급차로 이송되었고 정만수는 경찰서에서 간단한 진술을 마친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의 작은 원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동료를 구했다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정만수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보도되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택시기사 납치 사건이 발생했으나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피해자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연루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정만수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그는 이런 관심이 불편했습니다. 대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박 기사가 왜 납치되었는지, 그리고 그 조폭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날 밤 정만수는 오랜만에 악몽을 꿨습니다. 20년 전 실패한 구출 작전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끝이 달랐습니다. 그는 동료를 구했고 모두가 무사히 돌아왔어요. 정만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편해진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정만수는 평소처럼 택시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모든 기사들이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진 것 같았어요. 만수 씨, 어제 대단했어요. 한 젊은 기사가 말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정만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는 여전히 주목받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만수는 병원에 있는 박 기사를 방문했어요. 박 기사는 병실에 누워 있었지만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만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박 기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당신을 납치한 거죠? 박 기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제 딸 때문입니다. 딸아이가 희귀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대출을 받았는데 불법 사금융이었군요. 정만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택시를 빼앗아 갚으라고 했는데
제가 거부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당신을 납치한 거군요. 정만수가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런데 만수 씨는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박 기사가 물었어요. 정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특수부대 경력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직감이었습니다. 트렁크가 이상하게 흔들리는 걸 봤거든요. 박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천운이었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다행입니다. 정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박 기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조직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요.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조폭들은 우리 형님이 곧 온다고 경고했어요. 체포되기 전 그들이 경찰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택시회사를 중심으로 음흉한 시선과 협박이 시작됐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정만수는 평소처럼 택시 운전을 하며 일상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주차장에 정체불명의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남자들의 표정은 험악했습니다. 조폭들의 보복이 시작된 것이었죠. 저 차들 뭐지? 한 택시기사가 물었습니다. 몰라. 근데 뭔가 심상치 않은데. 다른 기사가 답했어요. 정만수는 말없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후배 택시기사 김수진이 정체불명의 남성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말리는 이도 없었죠.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니까요. 김수진은 28살의 젊은 여성 기사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다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병원 침대에 누워 상처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병원에 찾아간 정만수가 물었습니다. 김수진의 얼굴은 붓고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왼쪽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맞기만 했다니까요. 정만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28살의 젊은 기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는 놈들한테 안 당해. 정만수의 결심이 섰어요. 그는 병실을 나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특수부대 시절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기억하시나요? 정만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만수, 이게 몇 년 만이야? 갑자기 웬일이야?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팀을 다시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정만수가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침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며칠 후 서울 외곽의 한 찻집에 5명의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모인 특수부대 출신의 동료 5인이었어요.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의 나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죠. 김철수 67세. 예전에 팀의 폭발물 전문가였던 그는 지금은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이영호 68세. 정찰 전문가였던 그는 현재 보안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70세. 전 통신 전문가로 지금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섬세했고 복잡한 기계를 다루는데 능숙했습니다. 윤재호 65세. 의료 담당이었던 그는 현재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의 지식은 팀에게 항상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만수 65세. 팀의 리더였던 그는 지금은 택시기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은 여전히 건재했어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정만수가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어요. 이 조폭들은 택시회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불법 대출을 통해 노인 기사들을 위협하고 택시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요. 김철수가 말했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그저 늙은이들일 뿐이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이영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지. 그리고 만수, 나는 내가 여전히 최고의 작전 지휘관이라고 생각해.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작전은 정보 수집입니다. 이 조직의 실체를 파악해야 해요.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폭들이 주로 이용하는 송금책과 사무실에 몰래 잠입하기로 한 거예요. 각자 맡은 역할을 나누고 필요한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하고 민첩했어요. 이건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군. 박영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설렘이 비쳤어요. 그래, 근데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정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은 조폭의 사무실에 잠입했습니다. 이영호는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했고 박영수는 금고를 열었어요. 그들은 회계장부와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나왔죠. 이건 심각한 문제야. 확보한 정보를 분석한 박영수가 말했어요. 그는 예전에 정보 분석 전문가였습니다. 이 조직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강도, 납치 등을 일삼는 악질 범죄 조직이야. 특히 택시기사나 노점상 같은 연세 많으신 분들을 노리고 있어. 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박 기사를 노렸군요. 그분은 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나이가 많은데도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에 이 자료를 전달하고 우리도 준비합시다. 선제 공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과 협력하여 기습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경찰은 범죄 규모에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특수팀이 꾸려져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까요? 정만수가 물었습니다. 경찰은 답을 하지 못했어요. 정만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행동에 나서기로 한 거죠. 놀랍게도 이번엔 평범한 기사들도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회사와 동료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식이 발휘된 거예요. 김수진을 비롯한 젊은 기사들도 합류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연대가 형성되었어요. 저도 도울게요.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 멍이 가시지 않았지만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만수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어요. 그들이 저에게 한 일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김수진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만수는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두 번째 침투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확보한 정보를 통해 조폭들의 아지트가 밝혀졌어요. 그곳은 서울 외곽의 한 창고였습니다. 정만수 팀은 최후의 기습을 감행하기로 했어요. 작전 전날 밤 정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실패한 작전의 기억이 그를 괴롭혔어요. 그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새벽 4시 모두가 지정된 장소에 모였습니다. 정만수는 작전을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모두 역할을 기억하죠? 이영호는 감시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김철수는 후방을 감시합니다. 박영수는 통신을 책임지고 윤재호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세요. 저와 택시기사들은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준비 완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밤중에 아지트로 향했습니다. 이영호는 감시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김철수는 후방을 감시했어요. 정만수와 박영수 그리고
윤재호는 정면으로 침투했습니다. 총격전은 없었지만 제압은 정확했어요. 그들은 특수부대 시절 배운 기술을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정만수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어요. 조폭들은 놀라서 반응할 틈도 없이 제압되었습니다. 그 사이 김수진과 다른 택시기사들은 밖에서 경찰에 연락을 취했어요. 이 작전에서 확보된 USB 하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것엔 그동안의 불법 행위와 돈 세탁, 폭력 행위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이걸로 끝이네. 윤재호가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경찰에 맡기죠. USB 영상은 경찰에 전달되었고 검거된 조폭수는 30명이 넘었습니다. 이 지역의 악의 뿌리가 뽑힌 거예요. 뉴스에도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노인 택시기사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대규모 범죄 조직 검거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방송국은 계속 정만수를 인터뷰하려 했지만 그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난 그냥 내일 했을 뿐입니다. 인터뷰는 사양하겠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김수진은 정만수를 선생님처럼 따르기 시작했어요. 둘 사이에 세대 간 유대가 생겼습니다. 김수진은 정만수의 택시에 자주 들렀습니다. 그녀는 정만수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택시 운전 기술이었지만 점차 인생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만수님. 김수진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저도 만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정만수는 미소 지었어요. 자네는 이미 충분히 용감해. 그리고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가끔 시간 되실 때 저한테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특수부대에서의 일들이요. 김수진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기회가 되면 들려줄게. 정만수가 따뜻하게 답했어요. 김수진은 정만수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순한 운전 기술뿐만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태도, 이 상황에서의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용기를 배웠어요. 그녀는 점점 자신감 있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만수님, 제가 택시회사 여성 기사들을 위한 자기방어 교실을 열려고 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김수진이 물었습니다. 정만수는 놀랐지만 기쁜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물론이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울게. 자기방어 교실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여성 기사들이 참여했고 그들은 정만수와 김수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이 교실을 통해 여성 기사들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사건 해결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만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 정은지로부터의 연락이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은지야? 정만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어떻게 내 번호를? 뉴스에서 봤어요. 직접 나오진 않으셨지만 동료분이 아버지 이름을 언급하더라고요. 은지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랬어. 정만수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은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정만수가 말했어요. 근데 내가 연락해줘서 정말 반가워. 정만수와 정은지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만수가 특수부대에서 복무할 때 그는 늘 집을 비웠어요. 은지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부재는 큰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정만수가 특수부대를 떠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었어요. 이혼 후 정만수는 더욱 딸과 멀어졌습니다. 은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죠.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은지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아버지 뵈러 가도 될까요? 정만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언제든 와도 좋아. 주말이 되어 정만수는 아침부터 집 청소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은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작았던 딸이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겠죠. 정만수는 그 세월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그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은지 옆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쪽은 제 아들 민준이에요. 아버지의 손자죠.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만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자라니, 그는 손자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민준이가 쑥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래, 민준아. 정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몇 살이니? 8살이요.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정만수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어요. 들어오렴. 그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은지와 민준이는 정만수의 작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특수부대 시절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계속 혼자 사셨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혼자가 편해서. 할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민준이가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만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래전 이야기지만. 우와, 멋있어요. 전군인 되고 싶어요.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만수는 웃음을 지었어요.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해. 그날 오후 정만수의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은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지울 수 없었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너무 엄격했고 내 방식만 고집했지. 내가 원하는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해서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정만수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늦지 않았어. 그리고 아버지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아빠는 몇 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혼자 민준이를 키우고 있어요. 정만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은지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은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만수는 딸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민준이도 함께 안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 정만수의 집에는 자주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은지와 민준이는 정기적으로 방문했고 김수진도 종종 들렀어요. 혼자가 익숙했던 정만수의 집에 어느새 가족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택시회사도 변화했어요. 조폭들의 공포에서 벗어난 택시회사는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기사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서로를 돕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정만수는 이제 젊은 기사들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혜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죠. 어느 날 정만수는 회사에서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만수 씨, 우리 회사 보안 담당자로 일해보지 않겠어요?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만수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역할에서 정만수는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사들의 안전 교육을 담당했어요. 그의 지도 아래 회사는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정만수의 변화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는 은지와 민준이를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따뜻했어요. 벽에는 민준이의 그림이 가득했고
부엌에서는 은지가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만수는 집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김수진이 있었습니다. 만수님, 이거 드세요. 김수진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고마워. 정만수가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번에 물어봤던 특수부대 이야기, 오늘은 들려주실 수 있나요?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만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특별한 건 없어.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특별한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 일을 실제로 해내는 게요.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미소 지었어요. 맞아.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몰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만수가 다시 말했어요.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 늙었다고 다 약한 건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수님 덕분에 저도 그걸 알게 됐어요. 햇살이 비치는 일요일 오후 정만수의 집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지와 민준, 김수진, 그리고 특수부대 동료들까지. 정만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적이 오랜만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민준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정만수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분명 정만수였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써 있었죠.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민준아. 정만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제일 멋져요. 할아버지는 슈퍼히어로니까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손자를 품에 안았어요. 진짜 영웅은 따로 있단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웅이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뭔가를 이해한 듯 했어요. 정만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집은 이제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김철수와 이영호는 소파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박영수와 윤재호는 민준이에게 간단한 전자기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김수진은 그녀를 돕고 있었어요. 이것이 가족이구나, 정만수는 생각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만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마음가짐에 있었어요. 모두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정만수가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은지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용기를 보여주셨기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배우는 거지. 정만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것은 여전히 많아요. 그리고 가르칠 것도 많고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문득 보온병을 들어 올렸어요. 이 보온병 20년 넘게 썼는데도 아직도 멀쩡하네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도 본질은 변하지 않죠. 모두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만수는 이제 알았어요. 인생은 끝없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오래된 보온병에 커피를 담고 은지와 민준이가 잠에서 깨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은지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일어났어. 정만수가 대답했어요. 무슨 계획 있으세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정만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를 놀이공원에 데려가려고. 괜찮을까? 은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민준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날 정만수와 민준이는 놀이공원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민준이의 웃음소리는 정만수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행복을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오자. 정만수가 답했어요. 약속이에요? 민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정만수는 손자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택시 운전석에 앉은 정만수의 얼굴에는 이제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젊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가 중얼거렸어요. 택시 회사에 도착하자 김수진이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만수님,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좋은 아침이구나. 정만수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오늘도 같이 점심 먹어요? 김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래, 좋지. 정만수가 대답했어요. 이제 그의 일상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 친구, 동료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만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젊음은 마음에 있다고요. 그리고 언제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나누어야 할 따뜻함이 있습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희망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만수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뜻밖의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느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새로운 길이 펼쳐진다는 것을 정만수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나이와 경험이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정만수처럼 자신의 가치를 잊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간다면 인생의 이막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정만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